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정의 모든 이야기를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스피드 뉴스. 저는 아나운서 박채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쟁의 모든 것을 분석하는 해설기자 이수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채윤 아나운서는 경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물 위에서 보트를 타는 스포츠다. 이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를 준비하면서 경정에 대해서 좀 공부했는데요. 물살을 가르는 속도전에 제대로 빠져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 정도면 이미 반은 알고 계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정이라는 게 대중에게 익숙치 않은 스포츠인데요. 자, 알고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매력적인 참여형, 레저형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재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스피드 뉴스는 물 위를 달리는 스포츠, 경정의 모든 것입니다. 경정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경주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재미가 있는지 등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스피드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정의 기본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6명의 선수가 경주 수면의 일정 거리를 돌며 순위를 가리는 모터보트 경주. 맞죠, 기자님? 네, 맞습니다. 경정은 능력이 비슷한 선수들이 각자의 전법을 활용해서 결승전에 먼저 도착하는 순위 경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인데 경정은 언제 어디서 처음 시작된 건가요? 네, 최초의 경정은 1952년 일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처음에 경륜이고요. 그 다음이 경정인데, 자, 일본에서는 경륜도 인기 스포츠지만 경정 역시 오랜 역사를 자랑하면서 일본 국민들한테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됐나요? 네, 우리나라는 19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을 했고요. 1988년도에 올림픽을 하면서 이 조정이라는 이 경기 종목이 있어서 그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 이 조정 경기장을 만들었고요. 국제대회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 경기장 활용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생각한 사업이 바로 경정이었습니다. 이 경정이 기금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경정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본과 별다른 연관은 없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경정이 시작된 기사를 보고 일본의 한 인물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분이 바로 쿠리하라 고이치로 씨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일본에서 A1 클래스로 한 31년간 경정 선수로 활약을 했고요. 그 뒤에 은퇴를 한 이후 이제 해설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의 경정 사업이 시작된다는 기사를 보고요. 한국 선수들을 직접 가리키고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자, 자신이 쓰던 모터보트까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선수 양성이라는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타국에 간다는 건 정말 보통 열정이 아닌데요? 그렇죠. 그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1기서부터 3기 선수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경정의 모든 것을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별 경정이라고 해서 이제 쿠리아랍의 특별 경정이 해마다 열리고 있는 겁니다. 와,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열정이 지금의 한국 경정을 있게 했다는 사실. 와, 정말 놀랍고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시작된 한국 경정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네. 기자님, 네. 경정 경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경정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1년 내내 매주 수요일, 목요일마다 하는 일반 경정이 있고요. 자, 특정 타이틀이 걸려 있으며 성적 우수자들이 참여하는 대상 경정이 있습니다. 자, 또한 특정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개최되는 특별 경정이 있고요. 마지막은 경정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그랑프리 대상 경정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지만 1년 내내 경주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기자님, 네.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경기는 선수들이 제각각의 위치에서 경기를 시작하고 또 어떤 경기는 모두 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아주 유심히 관찰력 있게 잘 보셨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경주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경정은 출발 방식에 따라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플라잉 스타트와
다음이 온라인 스타트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플라잉 스타트는 0초에서 1초 사이에 출발선을 통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정해진 시간보다 너무 빨리 출발할 경우에는 플라잉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1초 이후에 스타트 라인을 통과하면 레이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0초에 가까운 순간에 출발선을 통과하는 선수가 경기의 주도권을 갖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이해가 상당히 빠르신데요. 자, 0초에 가장 근접한 선수가 출발 반응 속도와 함께 가속을 살릴 수 있어서요. 초반 전개에 매우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온라인 스타트 경주도 있습니다. 선수들은 출발 대기 위치에 계류장에서 신호에 따라 동시에 출발하며 주의하는 경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경주 방식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지금 현재 1경주부터 15경주는 플라잉 스타트고요. 16경주, 17경주는 온라인 경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플라잉 스타트는 지금 현재 고정 진입제로 1코스에 출전하는 선수는 1코스, 4코스에 출전하는 선수는 4코스에 자기 해당 코스에서 경기를 펼치는 제도가 되겠고요. 자, 온라인 스타트는 플라잉 스타트와 다르게 실격 리스크가 좀 적고요. 각자의 페이스 조절이 조금 용이하고 주의 감각이 뛰어난 선수들이 조금 더 경주하는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경정장에 대해서 생소하실 것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자, 경주장은 주 1회가 600m로 되어 있습니다. 출발선이라고 적힌 곳이 플라잉 스타트 출발선이 되겠습니다. 자, 경주용 출발 피트라고 적힌 곳이 바로 이제 온라인 출발선이 되겠고요. 4번이라고 적힌 곳은 턴 마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선두권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라잉 스타트와 온라인 스타트는 각각 경주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네, 플라잉 스타트는 현재 2주회로 1200m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예전에는 3주에 1800m까지도 했습니다. 자, 온라인 스타트는 주 1회 935m가 되겠고요. 주 2회 경주는 1535m, 3주에는 2135m로 온라인 스타트도 현재 2주회로 1535m 경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방식만 달라져도 전략과 흐름이 아예 달라지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님, 저는 이 모터보트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보트는 혹시 선수 개인의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정운영본부에서 매회차 출전 선수에게 모터와 보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전 추첨을 통해 각자의 모터와 보트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날 순위가 모터와 보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이 좋은 모터하고 보트를 배정받으면 그만큼 순위권,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고요. 나쁜 모터를 배정받으면 하위권으로 처질 수도 있고 자기 능력과 자기 전법에 맞게 맞춰서 또 정비를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의 좋고 나쁨은 이 선수들의 정비력에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부분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터 정비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정 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바로 선수들의 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정에는 선수마다 주로 사용하는 전법, 즉 전략이 있습니다. 자, 먼저 경정의 가장 기본적인 전법인 임빠지기가 되겠습니다. 자, 1코스 선수가 1턴 마크에서 가장 먼저 선회하며 다른 보트를 앞질러 나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전법은 1코스의 우위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법이 되겠습니다. 코스상으로 유리한 인코스를 선점하고 빠르게 선회하는 게 가장 핵심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 스타트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휘감기가 되겠습니다. 자, 바깥쪽 선수가 안쪽 선수를 밀어붙여서 바로 그 앞을 스치듯이 도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전법은 역시 스타트가 빠른 선수가 유리하겠고요. 아웃코스를 선호하는 선수들이 많이 시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1코스를 포기하더라도 스피드로 밀어붙이겠다, 이거군요. 네,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시고 오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무슨 전법이 있을까요? 혹시 찌르기?
오, 예,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찌르기 전법이 되겠습니다. 이 턴마크에서 안쪽 선수가 턴을 할 때 그 바깥쪽에 있는 포트가 안쪽을 치고 들어가서 제끼는 방법인데요. 자, 후순위들의 반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와, 실제로 보면 진짜 스릴 넘칠 것 같아요. 그냥 찌르기 말고 휘감아 찌르기도 있던데요. 네, 이 찌르기와 다르게 휘감아 찌르기 전개는요, 스타트가 좀 빨리 나오는 고도의 기술로서요. 처음엔 휘감기를 시도하다가 상대가 바깥쪽을 견제하는 순간 안쪽으로 찔러 들어오는 전술이 되겠습니다. 자, 상대 심리를 이용한 페이크 전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전과 순간의 판단이 결합된 고급 기술이라 이걸 시도하는 선수들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상당히 이 경정 전법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꽃이라고 하면 이제 이 휘감아 찌르기가 되겠는데요. 휘감아 찌르기를 좀 잘하는 선수들은 심상철 선수, 김종민 선수, 김민준 선수 정도가 아마 최고의 하이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붙어돌기 전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붙어돌기는 상대 모터보트를 바짝 따라붙어 동일 궤도로 함께 선회한 뒤 기회를 엿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휘감기의 응용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가지의 전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갈릴 것 같은데요. 각기 다른 코스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순간을 노리는 전략이 경정을 더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법을 듣고 나니까 자, 이제 어떤 선수를 응원하고 순위를 예측을 할까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 생각을 딱 읽으셨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거는 경정을 더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즉 승자 투표 배팅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1경주당 최소 현재 100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배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배팅 매출액의 72%는 적중 고객에게 환급이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국가 재원 확충이나 다양한 기금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100원부터라면 저 같은 초보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요. 게다가 베팅한 금액이 사회에 다시 돌아간다는 점도 꽤나 인상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배팅 방식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요. 총 7가지 배팅 방식이 있습니다. 자, 단승시라고 해서 1위 선수 1명을 적중시키는 방식이 되겠고요. 연승식은 1, 2위 선수 중 1명을 맞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복승식은 1등, 2등을 두 선수를 순위에 관계없이 맞히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 쌍승식은 1, 2위를 정확하게 맞추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3복승식은 1위, 2위, 3위 선수 3명을 순위에 관계없이 적중시키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 쌍복승식은 1위 한 선수를 정확하게 맞히고요. 2위, 3위 선수는 순위에 상관없이 적중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방식인데요. 이 3쌍승식이 되겠습니다. 1위, 2위, 3위 선수 3명을 정확하게 순위에 맞게 맞추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직접 해봐야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직접 해보시면 바로 감을 잡으실 겁니다. 제가 다음에 경정장에 한번 모시고 갈게요. 그때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다양한 배팅 방식이 있어서 우리 최훈 아나운서처럼 초보자부터 베테랑까지 각자의 개성에 맞게 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승식에 따른 배당금의 차이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네, 배당률에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배당률은 쉽게 말해서 내가 적중을 했을 때 받는 수득 상금을 배당률이라고 하는데요. 자, 처음 베팅한 금액이 배당률을 곱해서 환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1, 2, 3위를 모두 맞춰야 하는 3쌍승식 배당금이 가장 높은 건가요? 당연히 높죠. 제일 어려운 방식을 자기가 맞췄을 때 그거에 대한 배당률은 상당히 큽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신 것 같으니까 지금 바로 경정정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경정에 대한 기본 상식은 익혔으니 앞으로 실전 사례를 통해 더욱 열심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정이 어떤 스포츠인지부터 배팅 방식까지 알아보는 스피드 뉴스의 경정편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네. 기자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채윤 아나운서를 이제 처음 뵙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뭐 경정에 대해서 이제 잘 몰랐던 부분도 같이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채윤 아나운서님 오늘 경정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경정이 아무래도 너무나도 좀 약간 스릴 있고 훨씬 더 재미있는 스포츠다라는 걸 알게 되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대상 경정을 좀 준비해서 나올게요. 그때 우리 한번 대상 경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해보죠.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하게 정리한 경정 이야기, 앞으로도 쉽고 재미있는 경정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스피드 뉴스는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